SK하이닉스가 ADR 상장 호재에도 불구하고 16%나 대폭락하며 코스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실적이 탄탄한데도 레버리지 ETF 투기판이 하락의 부채질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과연 이대로 한국 증시를 믿고 내 돈을 맡겨도 될지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코스피. 오늘 주식 이야기와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부동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박근영 IBK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주식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상황이 많이 안 좋나요,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와, 나 불안하네. 네, 오늘 뭐 장 초반에는 7,400포인트대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오전장 9시 반 정도부터 주가지수 선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식과 연계된 부분들을 확 밀어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끝무렵까지 끝까지 밀어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오전장부터 현물과 선물까지 다 팔아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개인들은 받아냈지만 기관도 이제 버티질 못하고 오늘 보면 투신이 1조 6천억까지 또 손절 같은 매도를 또 해댔어요. 거기다가 금융투자도 한 5천억 정도 팔았고요. 그다음 사모펀드도 4,800억 정도 팔았으니까 기관이 총 2조 7천억을 팔아댔습니다. 네. 못 견디고 판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급락세가 끝까지 나왔고요. 특히 이제 S7을 이야기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등을 위시로 한 반도체 관련 주들 있잖아요. 7가지 종목들이 급락이 또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 코스피 그리고 주요 종목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코스피가 오늘 8.95% 떨어진 6,806.93으로 마무리됐고 코스닥도 799.36인데 이게 마이너스 4.55 떨어진 거예요. SK하이닉스가 16%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82만 원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도 10.35% 떨어져서 25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지금. 야,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죠? 뭐 시장에서는 뭐 특히 몇 가지 이야기를 들고는 있지만 좀 말씀드리면 또 그거 맞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하이닉스에 대한 그 한 증권사가 그 이익 추정을 좀 낮추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2분기가 원래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65조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네. 한 증권사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60조 4천억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트이 낮게 나올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가 네네. 65조인데 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네. 시장의 전망치가 65조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이라는 데에서 네. 60조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추정 영업이익을 한 9% 낮추었고요. 내년 추정 영업이익을 11%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도화선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틀리면 내 진짜 가만 안 둔다 한국투자증권. 진짜. 뭐 언제죠 실적 발표가? 하이닉스가? 뭐 날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아직, 네. 좀 이따가 될 것 같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이유가 이제 왜 낮추었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왜 낮췄대요? 근데 이제 그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HBM3E가 이제 최근에 주력이잖아요. HBM3E가 주력이고, 3E? 예. 그러니까 HBM 최근에 팔고 있는 HBM3E가 주력인데 네. 이것보다는 일반적인 D램의 수익성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 아 현재는 작년까지는 HBM이 가격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물량이 딸리니까 HBM 가격도 좋은데 일반적인 커머디티, 일반 D램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일반 D램의 수익성이 훨씬 좋고 HBM이 좀 주춤한 상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HBM의 전체 특화돼 포지션이 있죠. 또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여금 빼고 나면 뭐 106조 정도까지는 나온다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HBM에 대한 비중이 낮고 일반 D램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일반 D램의 수익성이 훨씬 좋은 상태니까 잘 나오긴 했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D램보다는 HBM 비중이 훨씬 높은데 이게 좀 주춤해서 영향도 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의 가격이 조금 생각보다 높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의 단가가
조금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낮춘다. 근데 이제 뒷단에 뭐가 붙어 있냐면 예. 이제 3분기부터는 HBM4가 나가는데 그 가격은 비쌀 거니까 이제 전체적인 가격은 올라가서 수익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이제 뒷단에 단서는 있는데 네네. 일단 당장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65조를 바라보던 게 더 잘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60조 4천억 정도에 좀 낮추는 추정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갸우뚱한 거죠. 가뜩이나 고점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익단도 또 떨어진다고 이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먼저 레버리지 효과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1번 자료 좀 보여드리면 네. 이게 미래세증권에서 나온 이제 숏감마 우리가 이제 빠지면 더 팔게 되는 숏감마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보여드리는데 네. 이제 각 그 글로벌 IT 종목마다 지금 현재 전체 ETF 설정액 대비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얼마나 이제 물량이 튀어나올 것인가를 이제 퀀트적으로 미래세증권에서 자료를 좀 만든 게 있어요. 최근 자료를 보면 이게 지난주 7월 8일 정도 기준입니다. 예, 보면요 오른쪽에 보세요. 10% 하락했을 때 주가 하락했을 때 강제적으로 매각해야 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면 위쪽에서 네 번째 하이닉스 보면요. 하이닉스. 예, 10% 정도 주가가 빠지면 5조 3천억을 팔아야 돼요. 5조 3천억을 팔아야 돼. 네, 네, 그리고 가- 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 팔면 어떻습니까? 2조 9,800억 거의 3조 가까이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면 이런 숏감마가 이제 강제적으로 청산이 되니까 네.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또 청산이 되는. 그러니까 아. 이게 한 절반 정도 빠지면은 훨씬 물량이 작았겠죠. 근데 이제 밑으로 계속 미니까 이제 결국 숏감마가 강제적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 레버리지는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그날마다 종가에 이거 반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밀니까 올리지 못하니까 그냥 막판에 계속 파는 거죠. 그럼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내일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글쎄요, 뭐 내일 주식을 맞춰라 하는 것은 오르내리고 네, 홀짝인데 그거는 뭐, 네. 그걸 정말 말하기 힘들죠. 수급은 오늘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아.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만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대만은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 3시 넘어서 TSMC 실적 발표가 돼 있었는데 네.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거든요. 아 TSMC는 사상 최대 예. 실적 발표했어요. 네, 삼성전자처럼 어. 나왔는데 그래서 대만은 지수는 플러스로 마무리됐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국 지수가 뭐 8% 이상 급락한 것들은 뭐 네. 일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영향들이 실제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반드시. 와, 그 보고서 하나로 이렇게 또 나락이 갔다. 네. 그런데 레버리지 ETF 때문에 하락을 더 가속화시켰다. 뭐 이런 시장의 분석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미국 이란 전쟁 이슈는 별로 이렇게 좀 영향을 안 끼쳤나요? 아니, 그게 있었다면 대만이 왜 플러스로 돌고 아, 그거는 그러네. 아니구나. 뭐 일본도 한 1%대 정도 조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만 왜 아, 그건 안 되겠네. 8%인가이고요. 하나만 더 따지자면 이제 굳이 따지자면 오라클이 S&P 500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라클이 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빅테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아, 회사인데 AI로 돈 버는 네, 회사예요?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최악했던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그 회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S&P 500이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요. 왜? 돈을 너무 많이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2번 그래프 보면 짙은 파란색 위로 막 치솟는 게 네, 보이지 위로 않습니까? 치솟는 거. 그거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엔비디아나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합계를 보니까 저렇게 막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네.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면요. 돈을 버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그다음에 AMAT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현금이 저렇게 막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 예, 근데 하늘색 막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는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저렇게 막 빠지고 있는 거죠. 현금을 막 써가면서 이제 순현금 흐름들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또 투자를 거죠.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상태가 지금 나오니까 네. 저게 이제 거꾸로 꺾일 거야. 많이 올라간 거는 저렇게 돈을 벌게 놔두겠어? 라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간 것들은 그렇게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런 와중에 S&P 500 쪽에서 이제 오라클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팍 해버리니까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뭔가 피크인가? 그리고 이제 모증권사에서 어쨌든 어닝이 조금 약간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한 데다가 수급도 좀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이 극단적으로 오늘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뭐 보여드릴 표가 하나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또 오늘 발표된 지표들은 나쁘진 않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훼손된 건 없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러면 일단은 그 레버리지 그 단일 종목 ETF 이거 지금 뭐 정부에서 손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지금 뭐 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동안 빠르게 좀 상승했고 네. 그래서 이런 매매에 취약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꼬리가 몸통을 완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정부나 당국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긴 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그 기간 동안 검토하고 논의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그런 신호들을 받아가면서 예를 들어볼게요. 단일 종목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 뭐 상폐한데 없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빼줘. 그렇습니다. 먼저 반응하잖아요. 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락이 또 하락을 부르고 또 불안하니까 또 팔고 그게 또 다시 몸통을 흔드는. 그래서 지금 매매가 엄청나게 수급이 꼬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논의하는 거 좋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 좋죠. 근데 그 전에 거기 나오기까지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일단 거래를 중지시켜라.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한 종목이 과도하게 뭐 변동성이 크거나 계좌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 거래를 중지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준용해서 레버리지 이런 상품도 거래를 중지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검토하든지 그렇죠. 대안을 만들든지.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일주일 열흘 동안 계속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회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갖고 있는 사람은 더 팔고. 맞습니다. 가속화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더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목표 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이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또 본주를 팔아야 되고 2배로 팔아야 그렇겠지.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산시장이 그런 거거든요. 논의하고 필요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안 하게 한 다음에 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걸 왜 안 할까?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거래 중지 부분은 뭐 일견타당할 수 있는데 거래 중지 이후에 대안을 찾는 건 또 쉽지 않은 문제죠. 현실적으로 솔직히. 아닙니다. 그 아닙니까? 대안을 하면 되죠. 뭐가 대안이 나올지. 그렇죠. 예를 들면 진입 장벽을 높인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기존에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건 지금 막 거래가 일어나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일단 거래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대안이 완전히 완비된 다음에 다시 거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된 차원에서 난 또 투자자들도 그래서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 ETF는 아무튼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네요. 예. 자 그리고요 뭐 또 좀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3번 표를 좀 보여드리면 네, 오늘 3번. 이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놈의 수출은 너무 잘 되는데 예, 주가만 반도체 떨어지네. 수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 표에서 오른쪽 역시 이제 디램 중량 기준 수출 단가인데 아유, 지난번에 잠깐 주춤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올라갔어요. 아유 더럽게 잘 네. 팔려. 아유. 아, 왜 이래? 더 열받아. 아니 네. 못 팔려서 떨어지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아. 네. 더럽게 잘 팔려. 네. 그러게요.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맞아요. 화 안 그래서 더 나게 열받 생겼습니까? 화나요. 네. 맞죠? 화나요. 이거 화나요. 인정해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그게 화나는 포인트예요. 네,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수출도 잘 되고 기업들도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주가만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가 더 화가 나냐면 자 보세요. 우리 두 어르신분들. 그동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주식시장 이제 정상화된다. 네. 이제는 자본이 완전히 바뀐다. 산업자본으로 들어온다. 아하. 한국 주식시장 이제 신뢰할 만하다. 외국에 나갔던 분들 한국 들어오십시오. 이제는 한국 시장 살아납니다.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10,000포인트 갑니다. 네. 이 신뢰 자본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야. 맞아요. 역시 한국장은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게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나와서 했던 말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우려스럽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고객예탁금을 보면 140조 원에 육박했던 고객예탁금이 네. 보통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네. 107조 원까지 빠졌어요. 아 그래요? 33조가 나갔습니다. 아 한국장은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네. 고객예탁금이 나가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레버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네. 서킷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때나 가끔 볼 것들 매일 겪고 있잖아요. 그건 매일. 이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 그냥 역시 그냥 해외 주식이나 해야지. 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제 뭐가 제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아우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 아. 이런 또 생기고 그러니까 변동성에서 우리가 신뢰를 못 걷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심리가 취약해지고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굳건했잖아요. 다 같이 이건 좋다. 네. 근데 지금은 갈리잖아요. 어떤 쪽은 피크아웃 이야기를 하고 어떤 쪽은 아직 괜찮다 그러고 아. 갈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오, 생각들이 다 갈리네. 그러면 좀 피하거나 아니면 좀 쉬었다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니면 일단 도망갔다가 나중에 보고 해야지. 이런 심리가 많아지니까 네. 더욱더 안 좋은 거에 민감해지는 시장이 네. 되는 거죠. 근데 뭐 솔직히 객관적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AI 스토리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건 맞잖아요. 아닌가요? 이것도 바뀐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떤 사실이나 전망을 할 때 두 의견이 있죠. 있죠. 존재했었어요. 주가가 오를 때도 AI 고점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토론하거나 하여튼 논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AI가 거품 아니다. 계속 성장할 거다. 이게 이제 주목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게 우세했지.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부정론이 우세해요. 아, 자, 중요한 건 항상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부정론이 반영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빠지면 야, 이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데 다시 긍정론이 부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의견은 맞다 그러다가 아니고 항상 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시장의 자정작용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의 자정작용이 없어지고 있다. 아. 부정론이 있을 수 있다. 부정론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은 항상 제한적이어야 사람들이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주가가 빠지면 그러면 나는 좀 사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한 방향성의 투자자는 있을 수 없어요. 네. 주가가 빠지면 나 이렇게 수출 잘 되는데 이제는 살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겠죠.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이 약간 왜곡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AI에 대한 부정론, 긍정론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영향을 미칠 때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장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게 바로 자정작용이라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약간 그 자정작용을 잃고 있다? 그게 이제 신뢰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16% 빠지는 게 이게 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16%. 네. 와. 그러니까 아까도 TSMC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니까 글로벌하게 시장이 조금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네. 바로 이런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시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되면서 균형을 맞춰지는 지점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너무 일방적이다. 또 혹시 뭐 다른 부분 짚을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7월 이제 20일경 전후로 일단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슈들 앞으로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 확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7월 말쯤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7월 네. 22일 구글 실적이 잘 나옵니다. 실적 기가 막혔다. 역대급 실적이야. 그런데 뭐 캐펙스라는 단어 계속 쓰는데 그건 이제 미래 설비 투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예를 들어 좀 줄이겠다. 그러면 뭐 라고 완전 얘기하면 이건 악재죠. 이제 악재로 네, 작용하는 네,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만 볼 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 나올 거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쓸 거냐를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게 되면 정말 고점론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현재까지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대부분 다 최근에 좋았던 것은 가격 지표 때문에 좋다는 것도 좀 일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져서 좋아진 것보다는 네. 가격적인 지표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좋아졌다. 아,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물량 증대는 별로 안 된 거죠 생각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이 좀 많이 나가는 아. 이제 물량의 증가가 좀 뒤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아. 근데 한번 4번 표만 한번 볼까요, 짧게. 아. 네. 4번표를 보면 왼쪽 보시면 이 왼쪽에 검은색 실선이 가격이거든요. 가격 지표.
그리고 왼쪽에 그래프자인데 밑에 있는 노란색 실선이 물량이거든요. 아, 물량은 별로 는 게 별로 크게 안 보이잖아요. 아, 물량은 많이 안 네, 늘었다. 그 가격 지표만 올라갔어요. 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량은 얼마 안 늘었는데 가격은 많이 올랐다. 음. 물량은 필요한데 음. 그거를 다 납품하지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모자라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석을 했겠죠. 어. 어떻게 이제 장 오를 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장 오를 때는 예, 나처럼 예, 해석하고 그러니까, 장 안 좋을 때는 예. 이게 많이 안 팔렸다 이렇게 예, 해석해요.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이놈들 뭐 니네들 뭐 똑같은 걸 놓고 이랬다 저랬다 말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증권사 노래도 자 그렇긴 한데 아까 좀 전에 그 자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네,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4번. 네, 도망가지 오른쪽 보세요, 마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반도체 재고 순환 지표인데요. 아, 재고가 반도체 됐습니까? 재고 순환. 네, 이게 이제 선행 지표거든요. 반도체 이제 여러 가지 재고 선행 지표인데 재고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 재고가 빠졌다는 것은 노란 색깔이 이제 재고가 많이 빠졌다는 것은 갖다 줄 만한 물건이 확실히 모자란 건 맞아요.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순환 재고 지표가 빠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빠지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지만 재고는 더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모자란 건 맞긴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앞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제 여태까지 주가들이 올라왔던 동력이라면 네. 앞으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그게 유지가 이제 되면서 긴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유지가 되면서 물량이 느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게 좀 그것도 관건이죠. 관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변곡점이 좀 와 있긴 한 것 이제 같다. 또 물량 막 생각이 늘잖아. 네. 그러면 반도체 이제 가격 떨어진다고 또 그 악재로 해석하고 앉아 있을 거야. 증권사 이놈들. 너네 내가 다 읽었다 이제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ADR 미국 ADR 상장 그때 이제 기념식에서 ADR 상장 이슈는 뭐 변수가 안 됩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최태원 장이 발표했던 이제 그 설비 투자 증가에 대해서 일부 외신에서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와요. 아. 물량을 갖다 너무 공격적으로 증설한다고 이제 말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ADR 가격 보면은 TSMC 같은 경우는 1년 전만 해도 이제 본주와 ADR이 35% 정도 차이가 나기도 했어요. 본주와 ADR이 35%? 예, ADR이 뭐가? 35% 비싸고 어떤 종목이? TSMC도. 아 TSMC가. 예, 1년 전에는 그렇게 비싸고 지금 한 16% 정도 ADR이 비쌉니다. 아 미국이 더 비싸요. 네. TSMC가. 네, TSMC는 35%까지 벌어지기도 했고 오. 그게 지금은 16%까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아 따라잡았고. 네네. 따라잡은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내려간 거예요? 아니요, 미국이 내려간 건 아니죠. 아 따라잡은 거예요? 거예요? 아, 그 네네. 정도 된 건데 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 정도 수준의 ADR이 이제 일단 상장을 첫날 했잖아요. 네네. 250. 예, 그게 이제 한 1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늘 이제 본주가 확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25% 이상 또 괴리가 또 차이가 벌어졌겠죠. 커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제 이게 괴리가 어. 25%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아니면 뭐 15% 줄어들 거다. 보기 좀 힘들고 네. 일정 수준 기간 동안 봐야 되죠. 이게 아. 줄어들지 아니면 좀 벌어질지. 그다음에 이게 위에서 내려서 줄어들지 올라가서 또 줄어들지. 그렇지. 그것도 봐야 되니까 네. 일정 기간 동안은 ADR과 본주의 그 괴리를 좀 지켜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제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는 그 ADR,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거래가 되면 네.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SK 하이닉스랑 비슷한 회사를 한번 그렇지. 서치해봐. 어. 근데 SK 하이닉스가 더 좋은 회사네. 싸네. 근데 그럼 얘네가 이제 고평가 받을 거야.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 있는 가격도 고평가 받을 만큼 견인할 거야. 아하. 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또 이것도 아닌가 봐. 에휴, 진짜. 예, 돈이 많이 들어가셨나 괜히 봐. 어설피 공부해갖고 난 더 힘드네. 아, 제 상식 어떻게 해 이거 안 그러니까. 팔리기는 더럽게 많이 팔리고. 이렇게 지금 실적도 좋고 그렇다는데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주식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식의 부종론자들만 모셔야 될 것 같아. 세상 부정적인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주식은 계속 변동성이 있고 또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네. 결국 이런 변동성도 장기로 보면요 꼭 직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장기로 움직여요. 보면?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장기로 할 건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지금 상황을 과연 장기로 보고 있는지. 장기로 봐.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라는 게 뭐냐면 꼭 장기 한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가라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 오래 남아 있어서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주가가 오를 때는 긍정적인 것만 보이죠. 네. 근데 주가가 빠지면 이제 부정적인 것만 보일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출렁거린다. 차트나 이렇게 막 사이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 멀리서 보면 긍정과 부정은 어쩌면 똑같고 음.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걸 질문을 해야죠. 네. 저는 감히 판단하는데 그건 결국 기업의 이익이다. 기업이 이익에 그게 수렴한다. 가치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멀리 한번 이 상황을 보시고 대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을 보는 것과 동시에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남아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시장을 퇴출되거나 쉽게 말하면 퇴출당하거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손실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난 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가. 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만 해야 돼. 그래. 뿐만 아니라 만약 지금 손실이 크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손실을 줄이는 선택을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에서 아웃이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 요즘 많이 하냐면 옛날에 봐봐. 2차 전지 그렇게 올랐다가 다 빠지고 뭐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시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감내할 만한 손실을 계획하시고 이 이상으로 주가가 빠지면 조금 주식을 줄인 다음에 다시 기회를 엿보는, 다시 기회를 생각해보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시장을 좀 멀리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기업을 보고 그리고 실적을 보고 접근합니다. 대신 주식 투자라는 게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응하셔야 된다. 네. 이 변동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판단하고 계획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천에서 6천이 가고 7천이 가고 9천이 가서 처음부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수익이 낮겠고 뭐 네. 신뢰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막 마이너스. 어려움을 엄청나게 저 겪고 같은 계시잖아요. 사람이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뭔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또 나가면서 거봐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렇잖아. 이거 투기판이야, 투전판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솔직히 그게 뭐 타당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이거 거의 투기판이 됐고 그렇죠. 너무 이 급등락이 심하고 그렇죠. 네. 네. 그건 이제 보완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보완 차원에서도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그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국회도 똑같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고 변동성이 클 때도 그런 노력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같이 가져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이 개인 투자자들 대응의 네. 관점에서 좀 해주실 말씀이 없을까요?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또 기회라 생각하시고 레버리지를 또 쓴다든가 대출이나 신용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의 2배, 3배 이렇게 또 한번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요. 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 부분이 내가 좀 과하게 갖고 있다면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 났는데 이걸 또 줄이라고? 근데 그걸 또 대응을 안 했다가는 수급 때문에 더 많이 빠지면 그때는 진짜 지난번 제가 반대매매의 굉장히 무서움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당하면 다 뺏겨버려요. 주식을.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회복이 안 돼요. 이미 다 뺏긴 게 있기 때문에. 아, 백현디라.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방어하고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러면 일정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이제 현금이면 그래도 버틸만 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괜찮고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보이면 이거는 버틸만 합니다. 과거에 뭐 금융위기도 겪었고 연평도 폭격도 겪었고 다 겪었거든요. 네네. 한 달 뒤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지수가 훨씬 더 높잖아요. 버틴 분들은 또 그렇게 좋은 주식들은 또 살아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 뺏겨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과도한 어떤 그런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은 어떻게든 조금씩 줄이면서 자기 리스크를 스스로가 네. 다치지 않도록 조금 어렵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객들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예, 예. 손실 나 있는데 이걸 좀 줄이라고 쉽지 않은데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 네.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만약에 이게 수급 때문에 더 밀려버리면 이게 펀더멘탈하고 상관없는 게 수급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비쌀 때도 수급 때문에 확 버블이 생기기도 하고 빠질 때도요. 수급 때문에 저점 계속 내려가면서 뭐 지하 1층, 2층 내려갈 때도 있어요. 단기에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식을 뺏겨버려요. 반대매매 대상이 되면 강제적으로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주식을 다 뺏기고 반등 나올 때는 다음날 반등 나오면 멘붕이거든요. 네.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는 좀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확실히 그 개인 투자자가 이 주식으로 돈 벌기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이제 또 팽배해지면 결국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신뢰하지 못하는 주식 시장이 될 겁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올랐다는 말을 하죠. 네. 뭐 단기적으로 출렁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길게 직선으로 보면 계속 상승합니다. 네. 그런데 그 상승 동력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업들이 이익을 꾸준하게 낸 것도 중요했지만 상장 주식 수가 줄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거래만 남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주식이 왜 주냐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주식을 산 다음에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립니다. 자사주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신뢰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이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문화, 그리고 정부의 노력, 그리고 기업들의 노력까지 같이 가져야 되는 같이 거예요. 가야죠. 근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게 함께 못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했고 네. 이게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와 투자자가 함께 삼각이 가져야 된다. 그게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과도하게 투자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짐이 엉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회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면 뭐 합니까? 투자자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조달했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배당에 대한 확대 정책, 자사주를 이번에 내가 주가 엄청 떨어져 있으니까 사겠다. 그래서 소각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보여줄 때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정말 신뢰를 갖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도 같이 노력하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식 이야기 말고 부동산 이슈를 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얘기하다가는 몽둥이 맞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예. 부동산은 다시 다음에 정리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주창했던 게 뭡니까? 지금 부동산에 깔고 있는 자본을 좀 산업 자본으로 좀 옮깁시다. 그럼 이 선순환 구조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건데 그렇죠. 지금 그 말하기가 지금 맞아요. 시기적으로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예요? 7월에 그 부동산 세제 개편된 얘기들, 세제 그리고 개편. 정책이 이번 주에 발표되니- 발표됩니까? 아니요, 이번 주부터 아니죠? 토론회를 열어요. 토론회. 그래서 네. 내일부터 국토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또 화요일, 수요일은 금융위가 하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공급 정책 토론회, 두 번째는 대출 관련된 금융 토론, 부동산 금융 토론회, 그리고 목요일은 부동산 세제 세제 관련된. 가야지.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 세제 토론회를 전문가들 모여서 이제 일종의 난상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갖고 23일 날 대통령이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안정되고 와. 어떤 세제가 도입될 건지 관심 있게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지만 부동산 세제다. 세제 관련된 공급, 대출 규제, 세제 중에 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번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세제라는 게 한번 통과되면 다시 바꿀 수 없는 문제고 공급이라는 건 계속이라든가 금융은 일시적으로 어떤 재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세제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부터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제를 논의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세제 그 공정시장가액 정도 조정하는 걸로 간다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토론에 어떤 면면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네. 그래서 그 토론의 방향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토론부터 해라라는 의견이 지금 또 지배적이니까 네. 오늘은 확실히 부동산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14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14일? 예, CPI라고 해서 CPI? 이제 물가지표입니다. 물가지표. 네, 이거에서 좀 낮게 나오면 금리 인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어. 이런 좀 변화가 생긴다면요. 네. 다행히 생긴다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좀 낮게는 좀 나올 거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유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아, 유가 빠져서. 네, 그래서 CPI 쪽에 항목들에 대해서 14일 발표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냥 숫자보다는 어떤 내용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거기에서 좀 이제 빠지는 쪽에 대한 부분들, 이제 물가가 빠지는 것들 이것에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아주 안정 찾을 수 있다. 네, 14일. 오늘 며칠이야? 오늘 13일이네요. 내일인데요? 내일이네요? 오, 내일이네요. 그런 14일. 변수가 좀 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14일로. 그럼 내일 좀 아침에 나오나 보네. 우리 시간으로. 미국 현지 시간 14일이니까. 아, 현지 시간으로 14일. 네. 아. 그러면 우리로 보면 모레 아침일 가능성도 있겠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이번에 케빈 오씨가 또 무슨 한마디를 해요. 어디 나와가지고. 케빈 오씨.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또 이제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 물가 지수가 나오면은 바로 케빈 오씨가 한마디 그 합니까? 뒤에 예, 뭐 조금 지나서 이제 합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시간이 뭐 좀 그렇게 텀이 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있으니까 네. 시장의 어떤 금리에 대한 분들 혹시 이제 한국은 금리를 올릴 거예요. 아, 한국은 올리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고. 네, 그럴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갈 거냐 그게 좀 더 중요하니까 글로벌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미국은 또 물가 지수 엄청 낮게 나오고 금리는 저희 올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또 뭐 봐야 되겠죠. 내용은 숫자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네, 폭등. 폭등.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그러니까 거예요, 변동폭이 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변동폭이 주는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리스크다. 제가 뭐 이게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까 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흔들려요, 네. 지금. 근데 흔들리는 이유는 나무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뿌리채 뽑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뿌리가 안 뽑히려고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장을 보면서 마음까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아, 좋겠다. 뿌리는 뽑히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뿌리, 경제의 뿌리, 그리고 기업들의 뿌리가 든든하다. 그래서 그런 걸 또 믿어보시고 오히려 그 바람이 막 흔들리는 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 그런 귀한 자구책이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들이 이렇게 그 허리케인이 온다고 예고가 있잖아요. 그럼 뿌리가 더 깊게 해서 서로 이렇게 손을 잡는데요. 서로 나무끼리. 잡아. 그래서 막 흔들리지만 서로 이렇게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위기일 때 투자자들과 기업과 정부가 연대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네.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나무 얘기할 때냐라는 의견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네 보니까. 네. 아, 일단은 그 ETF 문제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거는 맞잖아요. 네. 예, 거래 정지. 거래 정지부터 일단 시키고 네. 첫 출발이. 그렇죠. 그 다음에 논의를 시작하자. 그런 논의. 네. 그거 중요하네. 네. 당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 고임의 증권사 리포트 한 장까지 겹쳐서 투매가 투매를 부른 잔인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기업의 진짜 가치와 이익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투기판처럼 변해버린 시장일지 몰라도 정부의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합쳐진다면 대한민국 증시도 분명 미국처럼 우상향하는 신뢰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